안녕하세요. 슐슐 국어의 슐티입니다. 지금까지 음운과 음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형태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수업의 컨셉은 뼈다귀를 만들고 그 위에 근육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멋있게 완성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배운 음운과 음절은 사실 뼈다귀라기보다는 이렇게 받침대,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제부터 배우게 되는 형태소가 뼈다귀를 본격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인데요. 이때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받침대, 지지대는 모든 문법의 기본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부터 배우게 될 내용과는 좀 분리된 내용, 이 뼈다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운과 음절을 잘 몰라도 이제부터 배우게 되는 형태소, 그리고 단어, 문장까지 쭉 따로 독립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래도 시험에는 다 나오니까 음절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형태소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는 이것도 뭔 가장 작은 단위예요. 우리 운도, 음절도, 최소 단위, 작은 단위 이렇게 굉장히 많아서 헷갈린다 그랬죠. 그래서 운은 문제로 나오거나 하면 모음이나 자음으로 바꿔서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음절은 글자라는 걸로 바꿔서 기억을 하시고, 형태소는 그냥 뜻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뜻. 그런데 이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사전적 뜻이고 하나는 문법적 기능 혹은 문법적 뜻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형태소는 사전적 뜻을 가진 친구, 문법적 뜻을 가진 친구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사전적 의미를 가진 친구를, 그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 형태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거의 모든 단어들,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을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 품사 아직 안 배웠잖아요. 명사, 대명사, 수사 선생님과의 수업에서는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대표적인 명사, 책 뭐 이런 건 알 것 같은데요. 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다. 그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영어로 하면 뭐 she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사전을 찾았을 때 의미가 나오는 것을 우리 무슨 형태소라고 한다? 실질 형태소라고 한다. 근데 사실 형식 형태소가 많이 어려워요. 이거 특히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분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형식 형태소는 접사, 어미, 조사가 있다 이렇게 외워서는 앞으로 진행되게 될 형태소보다 더 큰 단위인 단어, 문장 성분, 문장 이런 거로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얘네 둘의 특징의 차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실질 형태소는 자기 혼자 사전적 뜻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형식 형태소는 쉽게 생각하면 아이템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템은 자기 스스로는 기능이 없어요. 어떤 것에 붙었을 때 그 친구에게, 그 캐릭터에게 능력을 더해주는 거죠. 자, 여기 그림을 하나 보고 갈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익숙해 할 만한 게임 캐릭터 몇 개를 그려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1번은 용사 바바리안, 2번은 불을 쏘는 마법사 할아버지, 3번은 활을 든 여성 용사 아마존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 아이템들은 각각 전투력을 100씩 올려줍니다. 그런데 뭐 방치형 게임도 요즘은 있긴 있지만 이 아이템 혼자서, 캐릭터 없이 아이템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서 적을 물리치거나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아이템이 각 캐릭터에 주어졌을 때 그 캐릭터에게 전투력 100이 올라가는 거죠. 더해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형식 형태소의 특징인데요. 도끼는 바바리안에게, 그리고 지팡이는
요 할아버지가 들었을 때, 마법사가 들었을 때 각각의 능력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자기 스스로 이 능력치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에게 이 능력치를 전해준다라는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새라는 관형사가 있어요. 얘는 관형사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안 배웠죠. 그런데 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 스스로 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이 돼요. 그러면 요것은 자기 혼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구랑 붙어도 이 의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새 나라, 새 책상, 새 사람, 새 노래. 그런데 우리 대표적인 형식 형태소 중에 접사, 풋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풋은 아무하거나 붙지를 못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도끼는 바바리안만 붙고, 그렇죠? 화살은 아마존하고만 연결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는 것처럼 풋은 예를 들어서 너 라면 끓였구나. 선생님 먼저 한 숟갈만 먹을게. 한 입만 먹을게. 안 돼요. 선생님 아직 풋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고기를 굽다가 덜 구웠어. 그러면 이거 아직 풋 삼겹살이네? 이런 얘기도 안 하고요. 우리가 뭐 선탠하다가 피부가 덜 탔어. 풋피부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렇죠? 풋은 보통 과일이나 풋사과, 풋과일 아니면 감정, 풋사랑 이런 자기에게 맞는 캐릭터에게 붙어서 그때 비로소 뭔가 덜 익은 혹은 성숙하지 않은 그런 의미를 더해주는 게 그게 바로 형식 형태소들의 특징이에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선생님이랑 천천히 다뤄볼게요. 자, 실질 형태소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최소단위다. 형식 형태소는 자기 혼자서 사전적 의미는 없지만 다른 캐릭터에게 붙어서 어떤 의미를 더하거나 기능을 더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일단 큰 개념을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이 실질 형태소 아직 배우지도 않았고 다 외울 수도 없으니까 얘는 잠깐 내버려 두고 형식 형태소 삼형제는 먼저 기억합시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이제 들어가게 될 모든 문법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꼭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쪽 페이지는 접어줘. 꼭 접어줘. 자, 그래서 접사, 어미, 조사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렵죠? 그쵸? 접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울 수 있죠. 접어죠, 어접죠. 그래서 형식 형태소 삼형제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얘네들은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자기 혼자서 띄어서 쓸 수 있으면 걔네들은 또 자립 형태소라고 불러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책이라든가 그녀 바로 뒤에 다른 말 없이 그죠? 떨어뜨려서 혼자만 냅둬도 의미가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자립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쪽 종류를 한번 볼까요? 그죠? 종류쪽에 보시면 실질 형태소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자립 형태소입니다. 자기 스스로 뜻이 있는 애들은 떨어져서 혼자 써도 자기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존 형태소 한번 가볼까요? 얘는 옆에서 뭔가가 도와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혼자 띄어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아까 배운 삼형제, 접어줘 삼형제가 왔네요. 즉 무슨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가 바로 의존 형태소.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외울까요? 실질 형태소 이퀄 무슨 형태소다? 자립 형태소다. 그리고 형식 형태소 이퀄 의존 형태소다. 그렇게 먼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딱 하나만 바뀌어요. 하나만. 실질 형태소 중에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동사 형용사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가는 변하지 않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먹다 같은 경우에 계속 변신을 한단 말이에요. 먹고 먹으니 먹지만. 그런데 이 중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디다? 먹이죠. 그리고 이 단어들에게 있어서 it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역시 먹입니다. 그래서 이 먹은 실질적인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먹은 실질 형태소가 되죠. 그런데 이 먹은 띄어서 혼자 쓸 수가 없어요. 먹 띄고 놀 띄고 보 먹고 놀고 보다 할 때 얘네들을 바로 고 이런 말들 없이 그냥 떨어뜨려서 혼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용언의 어간은 자립 형태소에서 이탈합니다.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에 들어가지만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지만 자립이냐 의존이냐를 따질 때는 자립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의존으로 들어가죠. 다른 말에 붙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아까 접사나 어미나 조사는 아이템처럼 캐릭터에 찰싹 붙어야 된다고 그랬죠? 용언의 어간은 접사, 어미, 조사, 형식 형태에서 삼형제가 아니었지만 자기 혼자서 띄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요쪽으로 와서 의존 형태소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뜻 중에 사전적 뜻을 혼자 가지고 있는 애를 실질 형태소로 한다. 그리고 아이템처럼 자기 혼자서는 의미가 없고 다른 캐릭터에 찰싹 달라붙어야만 의미나 기능이 생기는 것을 형식 형태소로 한다. 일단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얘네들을 사용할 때 혼자 띄어서 써도 된다 그러면 자립 형태소. 자립 형태소는 기본적으로 실질 형태소가 자립 형태소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용언의 어간은 빠진다. 자, 혼자서 띄어 쓸 수 없는 애들을 의존 형태소. 의존 형태소는 접어조 삼형제 형식 형태소가 있는데 거기에 저 위에서 자립 형태소에서 튀어나온 용언의 어간이 여기 더해진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뭐 관형사, 명사, 용언 나오니까 많이 헷갈리는데요. 그건 뒤에서 또 다룰 거니까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어려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일단 선생님이 먼저 전달하는 거 뼈다귀만 정확하게 가져가시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 볼까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문제 척척 맞추는 친구들도 이 개념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나 이 개념을 중심으로 제시문이 나오면 많이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워합니다. 일단은 요 어구를 하나 기억해 볼까요? 뜻근, 뜻근, 변소간. 변소간이 뭔지 알죠? 화장실이요. 뜨끈뜨끈 변소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어근과 어간은 똑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데 조금 복잡하니까 아주 깊은 건 뒤에 가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뜻이 있느냐라는 기준으로 물었을 때는 내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어근 변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네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 부른다? 이때는 어간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다시 뜻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근 변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간 얘네들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처음에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요 근자가 뿌리 근자고 간자가 줄기 간자다. 그래서 뭐 뿌리는 중요하니까 뜻이 있다. 줄기는 뭐 튼튼하니까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좀 나중에 금방 헷갈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뜨끈뜨끈 변속관을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먹다에서 여기에서 it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먹인데요. 그럼 먹이 바로 뭐인 거고요? 근인 거고요. 그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디냐? 아까 우리 설명했듯이 먹다, 먹고, 먹으니, 먹지만 이렇게 뒷부분은 변할 수 있지만 요 먹 부분은 변하지 않으니 이번에는 뭐라 부른다? 간이라 부른다. 그래서 결론은 요 단어에서는 어근과 어간이 같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부른 기준이 다르다. 부른 기준이 다르다. 선생님이 젊어서 군대에 갔을 때는 선생님을 뭐 군인 이렇게 불렀겠죠. 지금은 뭐라고 부를까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겠죠. 혹은 선생님을 성별로 부르게 되면 남자 뭐 이렇게 부르겠죠. 그렇게 해서 같은 존재도 부르는 기준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는데 뜻이 있으면 어근, 변하지 않는 개념으로 부르면 어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형식 형태소. 자, 이게 우리나라 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 형식 형태소 우리 배운 거 뭐 있습니까? 접, 어, 조, 삼형제. 접어조, 삼형제. 그럼 얘네들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한 번에 여기 나온 말들 읽었다고, 외웠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큰 개념의 차이만 먼저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접사가 오면 무조건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나중에 이제 파생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거기까지는 잘 몰라 좋으니까 접사는 무조건 새로운 단어가 된다. 얘가 캐릭터에 붙으면 그 캐릭터는 새로운 단어가 돼서 사전에 새로 올라간다라고 알면 되고요. 먹다를 사전 찾으면 있는데 먹이, 이가 접사거든요. 그래서 요걸 사전 찾으면 또 있어요. 먹이가. 그리고 사과, 시옷을 사전에 시옷을 찾으면 사과가 있는데 사전에 피읍을 찾으면 풋사과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풋을 했던 거 접사였죠. 이 단어가 사과와 다른 새로운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어미와 조사는 둘 다 성격이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큰 개념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아요. 사전에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다를 찾으면 사전에 있지만 먹고, 먹으나, 먹지만 뭐 이런 애들을 찾으면 요즘 뭐 전자사전 잘 돼 있으니까 먹고를 찾으면 있을 수도 있는데 헷갈리지 말고 그때 아마 찾아보면 먹고라 그래서 따로 뜻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먹다의 활용형, 좀 더 쉽게 말하면 먹다의 변신형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놈이 변신한 모습일 뿐이지 요놈과 다른 새로운 단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 슐티가 주민등록증 있어요. 선생님 주민등록증 있습니다. 슐티 뭐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요. 그리고 만약에 슐티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슐티와 또 다른 완전히 다르게 생긴 나중에 주민등록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슐티가 자,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뭐 피어싱한 슐티, 춤추는 슐티, 오늘따라 그림을 잘 그리는 슐티, 코맹맹인 소리의 흉티 뭐 이런 주민등록증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요 모습들은 그냥 흉티가 뭐한 모습? 변신한 모습,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 아니라 한 인물로 봅니다. 그런데 뭐 흉티랑 흉티 베이비랑 이렇게 보면 이 둘은 다른 인물이죠. 그래서 이 둘은 따로 주민등록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접사.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고 그냥 앞에 걸 변신시키거나 뭐 앞에 있는 애를 좀 도와주는 애를 조사라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둘은 어미와 조사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일단 큰 공통점은 무조건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는다. 여기까지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어미와 조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는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어서 한 번에 너무 어려운 것 들어가지 않고요. 꼭 기억해야 되는 필수적인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거 조금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문장 구성 요소. 선생님이 수험생 때는 이게 참 어려웠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외웠는데 근데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것도 있고 헷갈려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경주말이 돼가지고 막 다 외워버리는데요. 표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렇게 외워버립니다. 음운보다 음절이 더 커. 음은 음절 안에 포함돼. 단어 안에 형태도 포함돼. 막 이렇게 외워버리는데요. 이렇게 외우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얘네들은 서로 아까 전에 선생님이 했었던 부르는 기준이 좀 다르다? 차라리 그렇게 외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한번 해볼게요. 음운은 뜻을 구별하는 최소 단위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기억하자 그랬죠? 예, 뭐라고 치환하자 그랬죠? 모음이나 자음으로 일단 치환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음절은 글자로 치환하고요. 형태소는 뜻, 실질적 뜻이 있거나 아니면 기능이 있는 뭔가 다른 애에 더해져서 기능을 더해주는 그런 애가 형태소인데요. 여기 밑에 얘 적은 거 한번 볼까요? 요거 뭐라고 했죠? 아, 모음이네요. 그러면 음은 되죠. 그 밑에는 기억,
니은, 자음이네요. 의문이 되죠. 그런데 아하고 어는요. 이렇게 써도 아어고 이렇게 써도 어라고 읽힌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말머리의 이응은 그냥 가발이에요. 없는 것과 같아요. 전문용어로 음가가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이런 모음만으로도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어는 음절이 맞습니다. 근데 얘는 따로 소리를 못 내거든요. 이전에 쌤이랑 함께 수업했던 1강 음절의 개념 부분을 보시면 얘네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로 소리를 못 낸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즉 얘네들은 음절이 될 수 없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형태소 중에 자 이번에는 아어를 한번 볼까요? 얘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연결어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에 붙어서 걔네들 연결하는 기능을 더해주는 어미. 우리 어미가 뭐였죠? 접사, 어미, 조사, 접어죠? 예,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기억은요? 어떤 기능이나 뜻이 있나요? 사전적 뜻 당연히 없고 기능도 없어요. 얘는 형태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니은은 어떨까요? 니은은 자다에서 쿨쿨 자다에서 니은이 들어가면요. sleep. 그죠? 슬리프에서 니은이 들어가면 슬리핑. 자, 선생님은 티니핑 죄송합니다. 자, 이 니은이 들어가면 현재라는 기능을 더하게 되죠. 놀랍게도 이 니은은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현재형 어미가 되죠.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앞쪽에서는 음절에 못 들어갔던 니은이 더 큰 단위인 형태소에는 또 갑자기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놈을 포함하고 이놈을 포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의 특징을 기억하고 요때 요게 될 수 있느냐 요때 요게 될 수 없느냐 그렇게 기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어려운 개념들 많이 했는데요. 오늘 거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2번, 3번 보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뼈 조각을 모으는 그런 어떤 단계니까요. 나중에 그걸 하나씩 조립하다 보면 더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